유튜브 충청의 소리 최기복입니다. 조다로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조다로 교수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서울예전, 경희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등의 교수 요원으로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이미 정평 있는 교수로서 저명한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천안에 일부러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충청권 대박론에 새로운 깃을 달고 하늘을 나르고자 하는 충청인들의 소망에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충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충청이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 아래 조다로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통해서 조다로 박사의 말씀을 가슴 깊게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선배님이 과찬해 주시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으로 저 별거 아니에요. 별거예요. 나라를 움직이는 세 가지의 상표, 표징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상고사에서는 천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천부인. 천부인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 짝 부자, 도장인자, 하늘의 표시이거든요. 이 천부인이 뭔지를 제가 30년 전부터 연구했는데요. 상고사학자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천부경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천부인은 첫 번째 칼입니다. 칼. 두 번째는 북이고요. 북방울. 세 번째는 거울입니다. 칼이 곧 정치입니다. 두 번째 북이 언론이고, 언론이 깽가리를 쳐야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내포지방에는 옛날부터 깽가리 잘 치는 보부상이 있습니다. 이광수 같은 그 사물놀이 하는 친구도 있고 많잖아요. 세 번째는 거울인데, 거울이 학교하고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사람이 없답니다. 이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없어. 한 30년 전인가 KBS에서 6천 명을 상대로 어린아이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80%였어요. 있다가 20%였는데 20% 중에서 누구냐 했는데 80%가 아버지였습니다. 야,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돈 주니까. 우리 해방 이후로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사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최근에 나라가 고꾸라졌습니다. 엉망이 된 거죠. 위기가, 국가 위기가 닥쳤어요. 왜? 돈에 환장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도는 제일 못 사는 동네이지만 이제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가장 부자 도시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근거는요?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데요. 흘러가는데 첫 번째는 세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세계가 한 가족이죠. 두 번째는 정보화입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화인데, 소프트라는 것이 뭐냐면 역사와 인물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이 충청도 특히 내포지방보다 그런 위대한 인물과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소문을 내는 것이 바로 콘텐츠 사업인데, 콘텐츠의 핵심은 바로 내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8년도에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낫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다가 이제 좀 뒤집어졌는데, 핵심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돈을 어디다 썼냐면 경부선 고속도로에 썼습니다. 제가 경상도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부선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했대. 거짓말하지 마. 경부선은 일본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이야.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다 돈 잔뜩 들이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지. 그때 둘은 어떤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 아니었나? 맞아요. 좀 답답하죠. 그러면 그때 엄청난 돈을 어디다 썼냐? 경부선에도 돈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대구로 부산으로 모든 돈을 집어 쓴 거예요. 물론 그 바람에 천안도 뜨고 대전도 좀 떴지만 부스러기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냐? 경상도 쪽으로 몰렸습니다. 강원도 여자도 데려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거기다가 여관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제철이고 전부 다 그쪽에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어디가 많아요? 경상도가 많을 수가밖에 없죠. 그 바람에 제일 손해본 게 충청도고 전라도 좀 손해를 봤어요. 근데 전라도는 덤벼드는 걸 많이 해서 많이 뺏어갔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 갖고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울 건물 텅텅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텐츠는 어디냐? 이 충청도, 오늘 여기 천안부터 보령에 25명, 26명의 세계적인 대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영화도 만들고. 그런데 국가가 돈을 안 써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 뭐 이제 서울에 돈을 썼잖아요. 경기도. 국가의 예산의 70%를 이 내포지방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거를 충청도가 취재하는데 대시효로는 되겠습니까? 대시효는 저는요, 저는 충청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고요. 또 그런 대망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이사장님, 네. 노래 잘 부르면 가수가 되나요? 아니죠. 매니저를 만나야 돼요. 방송사도 잘 만나야 되고 매니저도 예.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매니저가 좋은 방송을 선택해서 이 충청이슬 같은 데 키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충청도 사람들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 대통령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일이고 지금까지 더군다나 최근에 우익입니다. 우익인데 모든 사람들이 충청도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동서 리그전으로 벌렸었어요. 이제 오른쪽은 동쪽은 저기 경상도거든요. 서쪽은 충청도하고 전라도인데 동서 게임에서 서쪽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경상도는 인구가 막 700만 이렇게 돼요. 충청도 전라도 합쳐면 500만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전부 다 경상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으로 전부 다 뭐 뺏은 사람 제외하고 다 그냥 했어요. 근데 서쪽은 뭐냐면 충청도 전라도 합쳐도 안 돼요. 그럼 DJP 연합으로 하면 되지 않냐? DJP 연합이 왜 되냐면 충청도 전라도 표가 아닙니다. 김종필 씨가 경상도 사위 아닙니까? 경상도 표가 많이 와서 된 것이지 김종필 충청표가 가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되시오 그러고 그만뒀어요.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뭐 답변은 안 하시겠지만 뭐 전라도가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거래고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이제 충청도가 해야 되는데 충청도는 전부 죽는 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관순 누나 돌아가셨지, 이순신 장군 돌아가셨지, 김자진 돌아가셨지, 가톨릭 신자 1만 명이 죽었죠. 홍성에서 일본한테 덤벼들었다고 죽은 묘만 600명, 700명 있습니다. 전부 죽는 일만 했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천안에 조병욱 씨 죽었어요. 그죠? 조병욱 씨가 민주당 만들었는데 민주당 관계도 없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누가 만들었어요? 김대중 씨가 만들었습니까? 조병욱 씨가 만든 거 아닙니까? 충청도 사람이. 박순천, 조병. 그렇죠? 예. 네. 천안이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나 하고 기다렸는데 김종필 씨 그냥 슬그머니 그만뒀죠? 이해창 씨가 쑥 들어가 버렸죠? 이인재 왔다 갔다 하다 끝났죠? 반기문 할까 했더니 안 하고 전부 죽는 것만 해. 그렇잖아요? 국무총리 하려는 사람이 그 친구가 돌아가시니까 나 알지도 못한다 그래고 총리도 잘리고 죽고 나라가 태극기 하더니 이재수 같은 왜 재수없어서 죽는 거예요? 왜 죽는 일만 해야 됩니까? 충청도가 가만히 있다가 안 돼갔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전부 이러고 있다가 저 부산에 딴따라 그 남진 나훈아가 있었는데 남진은 관리를 잘못해서 끝났는데 나훈아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나와갖고 테스트형 그런 거야. 테스트형 할 때 경상도 전라도 한 명도 안 나. 거기다 유관순, 이순희 같은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맞아. 이제는 충청도가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반기문 씨 같이 그런 사람 말고 좀 뭐 센 놈 없어? 그렇게 사람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충청도 갑자기 야 윤석열이 충청도야.
그러니까 이 충청도 사람들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 하기를 막 기대하고 했어요. 물론 뭐 그분이 대통령이 자격이 있냐 없냐는 얘기는 그만두고요. 그 충청도는 인물이 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심재평 씨처럼 총리하다 못한 사람도 있고, 이인재 씨처럼 했다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야? 정운천 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폼만 잡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충청도가 인물은 뭐 천천히 고르더라도 우리가 대망론을 갖고 매니저를 잘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좀 쉬시죠. 그러실까요?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보수 세력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요. 자기가 다 잘났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참 못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당을 비난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국민의힘이라는 데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의 집 막 흔들고 있어요. 김종인 자기가 뭔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박근혜가 잘못했고 이명박이 잘못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황교안 씨가 당대표가 됐을 때 잘못했다고 좀 빌어라. 너래도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더라고 황교안 씨가. 그래서 내가 당신 입장에서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충청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나쁜 놈들이요. 아니 대통령이 깜빵해갖고 난리고 지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잘못한 사람이 없어. 당신이라도 나서서 잘못했다고 빌어. 오케이. 그랬더니요. 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해. 안 하는 게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힘이야.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잘못했다고 책 하나 쓰는 것 같은데 황교안 씨가. 중앙일보 이번에 나온답니다. 그러더니 김종인 씨가 남의 집에 와서 잘못했다고 한 줄 알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를 했어요.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고백해가지고 야 역시 그 사람이 나이도 먹고 괜찮은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제가 정치라는 것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여당이 독주하는데 야당의 비상대책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당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이 붙들려 가가지고 뭐 잘못해주고 몇십 년씩 이러고 참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 나라가 말이 섭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임기는 채우려고 지금 앉아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은 내가 이 문재인 정권의 태동에 살리는데 크게 기여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저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나도 책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뭔데 대신 사과를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김종인을 아주 미워하게 됐어요. 차라리 내가 해도 비상대책위원장에도 김종인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 예.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몽고 징기스칸도 그냥 다 가서 잡아먹었거든요. 한 방에. 중국 꼼짝 못합니다. 지금도 중국은 몽고하면 벌벌 떱니다. 왜? 그냥 다 작살냈거든요. 중국은 고구려 하면 겁을 냅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외교. 우리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국방은 미국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핵이 한 5,000개 갖고 있는데 10개짜리 발발 뛰면 되겠습니까? 아니고요. 국방은 미국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길이에요. 일본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바보예요?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외교는 흥룡강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얼빈을 모르고 외교를 모르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한으로 쪼바로 들었습니까? 이게 한 2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다고 해요? 5,200만 남한에 북한에 2,400만 윤영성, 기점성, 흥룡강성, 연해주, 산동본데 우리 동이족이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족속이 1억 2천만이 삽니다.
이러면서 뭘 우리가 남북 통일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한은 동북3성하고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밑으로 동북3성 가까이에 들어가 북한 손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풍수를 보면 여기 입이 신의주거든요. 신의주. 단동. 여기로 들어가야 북한이 먹고 살죠. 평양이 심장이에요. 평양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잘 달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 외교, 내치인데 국방 빵점, 외교 빵점, 내치는 더 형편없어요. 제가 그때 대통령이 누가 나왔냐면 박근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나오는데 제가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박근혜 후보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안철수는 주사만 놓다 왔다 갔다 했어. 문재인 후보는 공수부대 멤버라 시키는 대로 잘해. 정체성이 없어. 지금 저 국정원장이 가시는 그분하고 박지원 뭐 우리 남자로 말하면 그 후배, 아주 우리 남자끼리 얘기하면 죄송한데 똘마니 같은 그분이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이 빵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저는 그날부터 난 존경하는 선배가 없다. 누구를 찍으라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선배들을 만나서 당신이 한번 해봐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타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국방 빵점, 외교 빵점, 내치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고령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고령화.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고령화는 바로 저출산에서 온 거거든요. 두 번째는 다문화를 해결해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돈 하다가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시집장가 나고 여관만 가면 여관만 애도 안 나요. 잘 보세요. 학교 근처 가보세요. 이대 앞에 여관만 나요. 요즘에 그것도 안 돼. 문 닫았어요. 홍대 앞에 여관이 많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죠.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하자는 이명박 대통령 정말 한 게 없어요. 정도원이라는 양반이 저랑 가까웠는데, 정도원이라는 분이 안국포럼을 만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대책본부를 했어요. 그 대통령이 다 되고 났는데 뭐가 잘못돼갖고 이명박 형님 보좌관하고 어떻게 싸워가지고 깜빵 가서 11달 동안 살고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래갖고 3천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것을 이웃돕게 써서 정도한 너 같은 애가 대통령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셔요?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참 어떤 생각이 들어? 정도원 돌아가신 그 의원이 서대문 쪽에 국회를 서너 번 하셨는데 욕은 안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저는 참 똑똑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떠니까 10년은 후퇴했습니다. 10년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떨까? 정도원이 지옥이지요. 저보다 4살 어린 정도원 의원의 말을 듣고 제가 63빌딩에서 손을 잡고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왜? 저보다 정치감각이 뛰어난 아우였거든요. 자, 국방 외교 내치인데 내치가 고령화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을 결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집갈 장가갈 수가 없어. 농촌 총각이 외국 가서 결혼하는 걸 말로만 국제결혼이 1,000만 원 주고 가서 사오는 거예요. 여비를 쓰고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그쪽에 가서 동네 잔치에서요 여자 중에 골라 하루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고 한 대만 때면 도망가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미 제가 건강가정 시민연대 할 때 건강가정 기본법을 만들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기초단체로 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한 240만 이상 될 거예요. 앞으로 10년만 되라면요. 도시하고요. 농촌은 전부 다 시장 군수를 저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 교도가 한 40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계신데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이슬람 교도가 100만 명이 되면 기독교 끝납니다. 걔들은 일부 다 처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슬람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고요? 아, 시장 군수가 다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래서 고령화 다문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문화 강대국이 돼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문화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적격지가 바로 충청남도고, 이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충청이라고 하는 곳이고 남도가 그 북도가 있는데, 충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원래 역사가 좀 잘못됐는데요. 삼안 지역에 마한의 우두머리 지역이 바로 이 충남도청이 들어간 그 삽교천인데, 거기가 마한의 본고장인 월지국이었습니다. 그 목리, 목지국, 이 목리가 바로 마한의 우두머리였어요. 대단히 강한 지역입니다. 역사가 마한을 못 꺾고 중국도 발발되었어요. 그 정도 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충청도가 대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충청도는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기 천산에서 내려왔던 그 위족이, 우리가 이제 위가 하다 보니까 외가 됐는데, 외가 위족입니다. 위족이 저 고조선, 우리가 말하는 단군조선이 고조선인데, 그때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여는 해무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해무수는, 해는 태양이거든요. 추운 지역 사람은 태양이 신입니다. 신. 머슴이라는 게 머슴인데 아들이거든요. 태양의 아들인 해무수가 만든 나라가 부여인데, 거기에 소선호라는 위대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 우태가 결혼을 해서 비류를 낳고, 그리고 주몽과 결혼해서 온조를 낳는데 고구려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옛날 떨거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여자가 난 애들을 대권을 주겠다고 왕자를 한다니까 비류하고 내려와서 만든 게 비류백제인데요. 좀 아까 이명수 의원 왔다 가셨는데, 이명수 의원이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인주입니다. 인주. 공세리 성당. 거기가 비류가 만들었던, 왕국을 만들었던 백제입니다. 그래서 비류가 내려와서 백과 제 모든 백나라를 다 제패하겠다고 해서 백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제 역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저 산동반도, 저 일본 다 이런 데가 월남까지 다 우리나라였습니다. 백제. 그 모든 증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에서 없애버렸어요. 비류가 이제 워낙 세는데, 그래도 거기는 마한 홍성 지역을 못 먹었습니다. 비류가. 그래서 거기 뭐 영인이라고, 영인산 아산에 거기 뭐 통터가 있는데, 그게 그 비류가 점령했다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공주로 간 거예요. 공주가 부여보다 늦은 게 아니고 공주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공주에서 있다가 더 번창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너무 강성하니까 밑으로 내려간 거, 이산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조가 그 주몽의 아들이 형님 나도 좀 합시다. 그래서 십제라는 걸 만들어. 형님이 백제니까 십제를 만든 데가 우리 여기 충청이 소리 있는 이 천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직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아까 식사한 데가 그 태조산인데, 여기 천안이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온천하가 편안한 곳이거든요. 그 왕건이 다 점령했는데 여기를 점령을 못했어요. 천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지역은 하늘만이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곳, 그리고 손들고 도망간 지역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천안이 갑자기 유관순노라가 생기고 뭐 조용옥 박사가 생긴 게 아닙니다. 김시민 장군도 있고 위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도 있고, 그죠? 여기가 이제 내포 암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지역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서 천안에서 온조가 백제를 만들고 아산에서 비류가 백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온조에서가 출발한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오랫동안 했죠. 그러다가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때 계로왕이 죽으면서 다시 내려와서 공주로 왔다 부여로 간 것인데, 사람들은 그 전에 다 딱뚝 잘라버렸어요. 그 비류를 뭐라고 하냐면, 신라 사람들이 비류가 내려와서 미추홀에다가 나라를 만들었는데 짠물이라서 자살해서 죽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비류는요 김아주입니다. 말 타고 산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짠물하고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포가 굉장히 위대한 곳인데, 세계 문화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중국을 제치고 미국보다도 오히려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국부를 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충청의 대망론의 그렇죠.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초적인 밑자락을 까는 것이죠. 예. 이제 제가 감히 옆에서 좀 이렇게 어택트를 한다면, 예. 아시는 것처럼
예, 대한민국의 허브가 바로 충청이고 충청의 허브가 천안입니다. 예, 그래서 핵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에 발전에 뒤졌던 우리의 그 아픈 역사, 심지어 경상도에서 서울 가는데 너희들 때문에 길이 막힌다. 호남에서 서울을 가는데 충청도 때문에 길이 막힌다. 너희들이 길을 뚫지 못하면 우리가 뚫어줄게. 이게 충청도의 아픈 현실입니다. 예, 예. 이제 되시우가 아니라 헐기우라고 우리의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믿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오늘 조다로 교수께서 지금 대본도 없이 이렇게 장황한 이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충청인들을 향하여 가슴 아픈 한 맺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금후에 지역신문이지만 충남신문을 통해서 이 역사 시리즈를 연 25회나 26회에 걸쳐서 연재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간이 닿는 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도록 충청의 서류를 통해서 개방된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내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충청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야 충청의 역사성을 이렇게 발로 딛고 우뚝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우뚝 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조명되고 발전지향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제 존경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이 저 영남과 호남의 싸움 세력 그들이 정치 세력 속에서 칼자루 세력으로서 옳고 그름에 대한 제대로 된 잣대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 대통령이 해야 될 일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 외교, 국방 내치. 외교 내치 부분에 대해서 제로입니다. 예. 그러면 새로 모셔야 될 대통령, 충청도 대통령은 지금 조다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외교 내치 분야에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함께 하모니를 이룩할 수 있는 내치. 지금 무장해제를 통해서 이북에서 쳐내려와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군 아니면 지금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국방입니까? 맞습니다. 양다리 외교라고 해서 지금 중국에 문을 개방해 놓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 점점 잘못된 쪽으로 엮어가고 있는 이 처참한 외교의 형태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북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는 편향적인 이런 부분 이것이 지금 하나같이 불화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외교 국방 내치가 지금 이 정권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이보다는 나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지금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거짓말이고 하나가 진실이면 하나의 진실을 통해서 99가지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편이라든가 기타 매수된 어용 방송들이 이걸 휩싸고 앉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어요.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오늘 이제 속 시원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긴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금후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국민적인 호소라고 생각하고 조다로 교수님께서는 몇 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은 아까 국방이나 외교 내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관이 있습니다. 이 보관을 가지고 충청도 사람이 하면 더 좋고 충청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타지 사람이도 이 충청을 중심으로 한 미래를 만든다면 그분을 대통령을 만들면 됩니다. 자, 전라도 사람도 충청도로 장가 오면 충청도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정말 못 살 때 그냥 총칼로 싸우면서 건설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주 최극빈국에서 그래도 10손가락에 드는 나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돈 하다가 딱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한반도 땅값이 팍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데서는 장사를 하지 않고 돈 장사를 하는 곳인데 갑자기 중국이 공산당이라는 일당 독재만 취하고 창사권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 앞에 13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셈입니다. 근데 왜 보따리 싸러 들어 다 망하고 나옵니까?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보들입니다. 이 경제학자 뭐하는 사람들이 거기 왜 들어가요? 미쳤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상가를 조성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 그쪽 태안반도가 상가적으로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달에 500만씩 오는 관광도시 상가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최소한 50만만 오더라도 1년에 500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어떤 거냐면 제가 그걸 문전성시 전략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 가면 다 뺏기고 병신 노릇하고 보따리까지 뺏기고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중국 13억을 상대로 장사하는 60억의 인구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 60억의 인구가 내프 지방으로 와서 여관, 호텔, 한류라는 것은요, 여관하고 호텔하고 술집입니다. 호텔 짓고 컨벤션 센터 짓고 병원 줘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국가가 큰 돈도 아니고 요즘에 이상하게 몇십 조로 돈을 안 할 때 20, 30조 들어서 대한반도 특히 그 현대 땅이 한 1000만 평 있어요. 이런 데 달라면 그냥 줄 거예요. 거기다가 500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가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호텔을 5성급 해서 30만원짜리 호텔 국가로 하니까 55만원만 받아요. 그럼 영국에서도 몇 터진다고요. 식사도 좀 싸게 하고. 그 전국에 소문나서 60억 인구가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장사를 하자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자? 어저께도 내가 안희정 양성조 지사한테 그랬는데, 남당에서 그쪽으로 터널을 좀 뚫자. 뭐 15km, 6개월이면 다 뜹니다. 그럼 세계에서 배 타고 내포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산에 보면 이미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대산항이거든요. 대산항에서 위에까지 터널을 뚫으면은요 1시간이면 나요. 중국 애들이.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서 7, 8천 명은 돈이 많은 애들이에요. 당 간부 애들은 100만 불도 그대로 쓰는 애들, 이런 애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보부상촌을 만드는 거예요. 보부상촌을 만들면 그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뭐 장사 사람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내포에. 거기서 먹고 자고 렌트카에서 중국 갔다 오면 돼요. 왜 이런 걸 안 하냐 이거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문전성시 전략으로 하면요 중국 거래할 거 없어요. 우리가 딱 지금 와서 배우게 돼 있어요. 중국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장사하게 만들면 세계를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은 말이고 후천은 손대, 말은 대마도만 딱 하면 일본은 우리 하수가 됩니다. 그리고 손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 거래 다 끝내고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면 중국 손 발짝 들게 돼 있습니다. 왜? 국가가 전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갖다가. 그래서 큰 돈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내포 지역인데 내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포는 뭐냐? 태안반도에 포구가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포구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라서 모든 허브 지역입니다. 그 태안반도에 그 많은 그 포구 중에서 안쪽에 쑥 들어와 있는 데가 내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포 지방이라고 했어요. 내포는 특정한 도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산만에서 이 삽교촌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삽교촌 그날 막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무데나 막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내포로 들어간 관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그 다브리주교 같은 사람이 와서 그 최초의 성당 학교를 만들고 한 곳이거든요. 금년이 김대건 신부, 제가 25명 중에 한 분인데 탄생 200주년입니다. 전 세계가 추앙하고 유네스코에 특별한 우인의 해로 금년을 선포했습니다. 천안의 유관순, 아산의 이순신, 예산의 윤봉경, 홍성의 김다진, 대단한 인물들, 토정 이자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옛날에 거린청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런 위대한 인물을 조명하면 세계 학자들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자는 것이죠. 충청이 소리에서라도 시작하면 좋겠고, 이 내포 지역을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포구란 내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포길은 평택에서 보통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여기를 관장하던 게 홍주목이었습니다. 홍주목은 평택에서부터 서천까지 22개 고을을 관장했어요. 얼마나 덤벼들었는지 일본 애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홍주에서 더 큰 성, 결성을 합쳐 홍성이라고 해놓고 군으로 하고 그걸 대전으로 넘겨준 거예요. 대전 사람은 왜 갔는지 모르죠. 일본을 뺏어서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것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나당연합군은 백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나당연합군이 함락되니까
5천 결세 들어갖고 계획이 가서 5천 명이 그냥 죽으려고 갔어요. 마누라 저 말도 다 죽이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부여에서 의자왕이 공주성으로 도망가는데 공주성에 있는 장군이 배반해서 손들고 간 겁니다. 왜냐? 그 배반했다기보다는 중국의 소정방에 그냥 항복만 하면 봐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어기고 집어쳐놓으니까 거기 있던 20살 된 젊은 장군이 흑지상지가 10명을 데리고 와서 대형산이 있습니다. 임존성에서 하자 그러니까 밤중에 낫 들고 수시장 들고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함락되니까 어머 우리 조상 다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비류의 아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호라는 여성은 남편을 시켜서 고구려를 만들고 아들을 운전시켜서 백제를 만들고 그리고 손자를 시켜서 일본을 만든 위대한 여성입니다. 전 그래서 야차산으로 이사 왔는데 그 고구려의 정기를 가지고 서해안에다가 이런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몰려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포 지역은 그렇게 호수의 서쪽, 그 호수는 제천의 의림지를 말합니다. 의림지 서쪽이고 그리고 촬영산맥 위쪽입니다. 촬영산맥 위쪽에는 기후화합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10원 한 장 못 받고 죽기만 했습니다. 영남아포 이태경하고 우리가 빠질 게 없는데 이태경 전부 다 부자 됐습니다. 안동에 가면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제 충청도가 죽는 일에서 끝나서 다행히 그런 역사적인 슬픔과 이야기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관광벨트를 형성하면 전 세계가 와서 추앙하는 그 보부상 큰 세계 최고의 상가 단지가 돼서 500만이 빠글거리는 도시가 되면 내포에서 천안으로, 내포에서 대전으로, 내포에서 세종시로, 내포에서 저 익산으로, 내포에서 부산으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 평양으로 개성으로 내포 중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그냥 야 우리 동네니까 돈 받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여러분 이순신 같은 분이 있습니까? 전라도에? 없지 않습니까? 과학 장영실 같은 분이나 아니면 서산의 류방택 같은 과학자가 있습니까? 충북 한성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흑지상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 아전 인수격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세계 전국에 전 세계에 펼쳐도 이럴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정리 이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으셨죠? 예. 우리들이 할 일은 예. 내포 문화, 역사 문화와 충청인 출신의 위대한 정신, 그들의 정신의 맥을 이어받고 혼을 이어받아서 500만이 운집할 수 있고 지구촌 60억이 찾을 수 있는 내포 도시, 내포를 도시화해서 내포로부터 과거에 우리의 그 죽어있는 역사, 찬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역사를 찬란한 옛날의 역사로 되살리면서 나라와 국가가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적으로 할 일은 조다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포 문화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것이 우리 충청의 소리의 메인 테마고 또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해주신 조다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금 지들 그렇게 여기 그 좋아요 혹은 뭐 구독자로서 이렇게 선발하셔서 저희 방송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힘써주시는 거 그렇게 독촉하거나 지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실 분만 오셔서 편안하게 보시고 느끼시면서 주변과 이웃에게 지금 정치적인 헛소리나 가짜 방송들 있죠. 그런 가짜 유튜브나 이런 것에 현혹돼서 말초 자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귀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게 지역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진정성과 그 맥을 깊이 이렇게 첨삭하셔서 충청의 소리를 더욱 그렇게 사랑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조 교수 수고하셨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청의 소리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시작은 미약하나 결과는 창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는 일만 그만하고요. 충청도 좀 일어서서 힘을 합치면 됩니다. 힘을 합치면 좀 다소 부족한 사람도 더듬어서 잘 살려가지고 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얼굴이 잘 눌러지는 게 아니라 표를 많이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수가 얼굴만 잘한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충청도에 이 문전 성시 전략으로 이런 500만 도시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세계 2등 국가가 되면 다 경상도고 전라도 나눠가면 됩니다. 이런 전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나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지 맨날 우리 땅 장사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충청 이 소리에서 귀한 시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불러주시면 아는 대로 제가 소신껏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